네, 약재량에 대한 축심야 선생의 의견. 그 다음 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전이 양량이 많은 것이 적합한 경우였다면은 이번엔 적은 것. 자, 주로 신조주차나요. 네,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날쌔게 움직이는 이런 약들이 좀 이렇게 신열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음을 상하고 기를 소모하는 이런 약재들 있죠. 이런 경우는 용량이 마땅히 적어야 하며 예를 들면 세신, 백계자, 오수유, 정향 다 따뜻한 약재들이죠. 등으로써 일반 용량은 3g이고 그리고 고한상이 쓰고 찬약으로 위장을 상하는 이런 약재들 황련, 초용담, 연자심, 청대, 망초 등은 일반적으로 3에서 5g 정도를 사용하며 기미가 성조하여 냄새가 역겨운 몇 가지 즉 유향, 무략, 자아거 자아거 맞네요. 자아거 등은 탕제로 아주 드물게 이용하며 단지 환약으로 사용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조주찬 맵고 건조해서 음이나 기를 상하는 약재는 용량을 3g 정도. 오수유는 사실 오수유탕 같은 거 아니면은 그렇게 용량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저도 2.5g, 3g 정도만 쓰고 더 넣으면 뭐 써요. 굉장히 쓴 약이죠. 정향도 보통 이런 약재들은 살짝 쳐주는 약으로 4g을 넘어가는 게 별로 없죠. 백계자는 보통 4g 이상도 좀 쓰긴 해요. 근데 요거는 이 축심야 선생의 견해이기 때문에 보통 쓸 때는 이 정도로 많이 쓰진 않는다. 하지만은 필요할 때는 백계자는 조금 써주는 게 좋죠. 세신도 마찬가지로 고용량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얘도 한 2g, 2.5g, 뭐 많으면 3g 이런 정도로 쓰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찬약, 찬성질로 위장을 상하는 황련 같은 거. 황련은 저도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요즘 굉장히 비싸졌죠. 거의 인삼 가격 정도 하는데 뭐한 2g, 2.5g 아주 많아도 4g 정도밖에 안 쓰고 용담초는 쓸 때는 좀 써줘야 돼요. 다만 굉장히 쓰기 때문에 뭐 청강의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무래도 이거를 환약으로 만들어서 따로 복용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막상 써보면 또 먹긴 먹더라고요. 중국 책 보면은 3에서 5g 정도는 아니고 뭐 한 6g도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연자심. 연자심은 3에서 5g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적게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연자육은 6g도 쓰고 하는데 청대도 찬약이죠. 근데 중국 처방 보면 청대도 꽤 써요. 10g 이상은 쓰기도 하고 하니까 요거 딱 여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고 정말 써야 될 때는 좀 써주는 게 좋고 망초는 엄청 많이 쓰진 않죠. 이거는 한 4g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증상의 세기나 아니면 어떤 병인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쓴다는 거예요. 하고 무조건 여기 안에서 맞추지 마시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특수한 질병이 있을 때는 용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미, 성조, 냄새가 역겨운 약재. 이렇게 먹기 힘든 약은 쓰기가 좀 어려워서 환약으로 쓴다고 하죠. 근데 뭐 소복추거탕이든 아니면은 통증 같은 그런 약에 유향모략 이런 거 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도 산후관절통에 쓸 때 유향모략 같은 거를 넣어서 쓰기도 하는데 저희 중국 선생님 처방 중에 중피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유향이 들어있는데 저도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이게 저게 그 나무 진액 같은 굳은 거잖아요. 하고 송진향 같은 게 나요. 송진향. 그래서 우선 딱 이 향을 맡을 때 되게 그 뭐랄까 화학적인 냄새, 그 휘발유 같은 냄새 있죠. 그런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그런 것도 있죠. 다릴 때 탕전기에 그대로 달면 늘어붙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 할 때는 괜찮은데 막 오래 쓰면은 요것도 그 호스 있죠. 탕전기에서 포장기로 넘어간 호스 같은데 붙어요. 이게 늘어붙어 가지고 이게 약간 그 뭐죠? 아스팔트 깔 때 타르라고 하던가요? 그런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생겨서 나중에 탕전기나 뭐 호스 이런 데 막히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니까 요거는 다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원예탕전 쓰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긴 하는데 쓰실 때 좀 그런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거는 이것도 요즘에는 사실 앰플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거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병세에 따른 양양의 대소. 이것 또한 축선생이 매우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청대 장용천에 따르면 약은 병증에 따라 사용하며 분량도 병증에 따라 사용하니 병증이 변하면 약이 변하고 분량도 변하므로 이를 가감변통이라고 하였다. 네, 중요한 말이죠. 병이 강할 때는 용량이 늘어나고 세게 써야죠. 근데 처음만큼 아니죠. 뒤로 갈수록 병이 나아지면은 용량을 그에 따라서 좀 줄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빼버리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시로 축선생은 주로 성유탕 가미로 분여자의 월경과다 혹은 경패 등을 치료하는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경패를 폐경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경패나 뭐 아니면 폐경으로 나온 게 진짜 갱년기 이런 게 아니고요. 무월경이에요. 경패나 폐경 이런 거는 무월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생리가 밀리거나 월경량이 많거나 좀 생리를 잘 안 하거나 이럴 때 성유탕이 대충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기, 인삼 플러스 사물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국에서는 인삼 말고 당삼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보혈을 하는데 보혈 화려를 하는데 조금 익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이거를 쓰셔도 되고 팔진탕을 쓰셔도 돼요. 팔진탕. 근데 차이는 뭐냐? 여기 백봉령 배출이 빠진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소화기는 괜찮은 편이겠거나 그래서 소화기 괜찮으면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고 소화기 안 좋으면은 팔진탕 쓰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여기 백출백봉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팔진탕도 어차피 생리 과다나 무월경에 쓸 수 있어요. 다만 이럴 때 쓸 때는 환기를 조금 넣어야 돼요. 생리 과다가 있을 때는 환기를 좀 넣어줘가지고 승거를 시켜야 돼. 자꾸 새는 거니까. 그래서 환기를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성유탕 꽤 많이 써요. 성유탕에 가미를 해서 뭐 이렇게 두충속단 뭐 이런 거 넣기도 하고 구기자 음양각 이런 거 넣기도 하고 했고 보신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럴 때는 생리량을 늘릴 때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착상이 안 될 때 뭐 이럴 때 쓰기도 하고 아무튼 사물탕만으로 뭔가 좀 미진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보기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성유탕을 만들어서 가미를 해서 써요. 근데 거기 소화기까지 문제가 있다. 그럼 팔진탕으로 넘어가가지고 팔진탕에 가미를 해서 이런 거를 고쳐주면 되겠죠. 하기 나름이에요 다. 분여자의 월경과다의 경우 당귀천공이 모두 3~5g 사용하였으니 이는 활혈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경패의 경우 무월경의 경우 당귀천공을 10에서 15g을 사용하였으니 이는 양혈 통경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네, 중요한 내용인데 생리가 막 새고 있잖아요. 출혈을 하고 있을 때는 당귀천공을 좀 줄여서 특히 천공은 양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왜냐면 중국의 명의들은 강력하다고 보더라고요. 천궁을. 그래서 이렇게 출혈이 있거나 이럴 때는 확실히 좀 줄이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무월경으로 안 나갈 때는 당귀천궁을 늘려서 자궁 수축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불수산 또는 군기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용량을 늘리면 자궁 수축을 막 해가지고 내막은 부풀어 있는데 생리가 안 터질 때 막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꾸 이렇게 밀어낼 때 쓰는 거고, 얘네를 많이 쓰면은 더 출혈을 할까봐 일부러 줄여서 쓰는 거고요. 얘는 작용을 시키는 거고, 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줄여서 쓰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당귀백작약의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10g을 사용하여 양혈유관, 완급지통하는데, 당귀 15, 백작약 30으로 사용할 때는 윤창통변하여 혈어변비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은 좋은 내용이죠. 좀 전에는 당귀 천궁이었지만 이번엔 당귀 백작약, 두 개는 다른 의미죠. 보하는 의미잖아요. 이거는 당귀 천궁은 약간 활혈의 의미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혈의 의미, 양혈의 의미가 좀 더 크죠. 그래서 양혈유관, 완급지통 하는데, 이렇게 당귀도 제가 아마 후세방 기초 강의 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많이 쓰면은 활장작용이 있어서 변비를 해소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보조인기탕에서 당귀를 증량을 해서 주면은 이걸로 변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 없는 한 뭐 30대 여성이 나 변비도 좀 심하다, 아니면 뭐 빈혈도 있다, 뭐 이러면은 지금처럼 보조인기탕에다가 당귀를 한 8g, 아주 심하면 뭐 10g으로 늘려도 되죠. 늘려서 주면요, 그러면 대변도 잘 보고 기운도 나오고 그래요. 저는 항상 보조인기탕에 황기를 12g 정도 쓰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하면은 이것도 당귀보혈탕이라고, 보혈을 조금 더 잘하게 해주는 거죠. 당귀만 썼을 때보다 황기랑 같이 쓸 때가 좀 더 좋아요. 이렇게. 아무튼 백작약을 증량하면은, 백작약이 원래도 설사 유발 약제기도 한데 30g 뭐 이렇게 써주면 아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저거를 이용한 게 뭐예요? 소곤중탕이잖아요. 소곤중탕이 변비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쓰죠. 그래서 반대로 백작약이 많이 들어가면은 설사 주의해야 돼요. 당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법도 있다. 그 외에 홍화의 경우에 소량으로 화열하고 대량으로 활혈하며, 건강은 5g을 사용할 경우 온이지통하고 10g을 사용하여 거한지사하고, 시호의 경우 소량으로 승향하고 대량으로 퇴소하니 모두가 이런 종류에 속한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화 원래 그렇게 많이 안 쓰죠. 2g, 뭐 3g 뭐 이렇게 조금씩 쓰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양혈하는 작용이 있어요. 혈을 키워주는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대량으로 쓰면은 확실한 어혈약 작용을 하고요. 건강은 5g 정도 사용하면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한 통을 먹게 해주는 작용이 있는데, 많이 쓰면은 거한지사, 확실하게 이렇게 설사 같은 거를 먹게 해주는 작용이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쓰면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이 굉장히 쓰릴 수가 있어요. 속이 약한 분들은. 그래서 건강 쓰실 때는 용량을 늘리실 때는 조심해야 돼요. 속이 되게 따갑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 데워주는 정도 하면은 한 4g 정도 써주시면 될 거고, 사실 지사할 때도 저는 건강은 그런 따가운 그런 부작용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4g 이상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뭐 물론 그런 처방이 있죠. 그 뭐였더라? 건강 보다가 요게 좀 생각나가지고, 신착증이라고 혹시 학부 때 배운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환자의 몸이 무겁고 허리가 물속에 들어앉은 것 같이 차며, 몸이 부은 것 같고 목은 마르지 않으며, 오줌은 잘 나가고 음식은 제대로 먹으며, 허리에서부터 그 아래까지 시리고 아프며, 허리에는 500량의 엽전을 찬 것 같이 무거운 데는 신착탕으로 치료한다. 대체로 습증과 같이 치료한다. 그러니까 열로 말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신착탕이라고 있어요. 이게 백출 2돈반, 건강포 접봉령 1돈반, 감초 5푼,
이렇게 백주 10g, 포건강 적복력 6g, 자감추 2g 이렇게 있죠. 그래서 건강포를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올려주는 게 좋죠. 그래서 보면은 완전 조습해주는 작용이 조금 더 강력한 거고요. 예전에 저도 이런 비슷한 환자가 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허리 쪽이랑 그 밑에 쪽이 시리고 무겁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효과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꽤 오래전이어가지고 10년 넘은 환자여서 기억은 안 나는데 먹고서 괜찮았다는 그 이미지가 있어서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신착탕. 그때는 저도 처방을 이것저것 많이 써볼 때여서 하여튼 참고는 하시고요. 건강도 보통은 4g 쓰는데 이렇게 특정한 목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늘려 쓰는 게 좋다. 다만 너무 많이 쓰면은 속이 아리다. 네, 겪어보셔야 할 거예요. 속 아릴 수 있어요. 많이 쓰면. 자, 그리고 CO.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소량으로 쓰면 소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 2g 그러니까 뭐 몇 푼 할 때 있죠. 2g, 3g 뭐 이렇게 쓸 때 이때는 승거작용이 있죠. CO하고 그다음에 승마 이렇게 조금 쓸 때, 그다음에 대량으로 쓸 때는 소시오탕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소시오탕. 그래서 적어도 8, 12g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퇴소, 열 내려주는 작용이 있어요. 근데 보통 소가네올 이렇게 쓸 때는 4, 6 정도 이렇게 쓰는 거죠. CO는 화해소양한다죠. 화해소양. 네, 화해소양한다고 할 때. 그래서 감기나 어떤 그런 열증했을 때는 조금 많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승거작용일 때는 2, 3g. 그 다음에 화해소양, 어떤 간기에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한 4에서 6g 정도 써주면 됩니다. 한이 변증 원칙의 전제하에 유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냐? 변증, 그러니까 한방 원래 한의학 쪽의 어떤 그런 학문 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대 양리 연구 결과를 거친 한약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인 거죠. 변증이 우선.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양리 연구까지 덧붙이면은 아무래도 근거가 조금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는 우리가 뭐 양리 이런 게 없었으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분초책에서 나오는 대로 썼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게 진짜로 그런 작용이 있구나 하고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근거 위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걱정을 좀 덜하고 양방의 병종을 결합하여, 그러니까 양방 병명에 따라서도 이렇게 한약재를 조금 가미를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임상에서 응용하는 것 또한 축선생의 용약 특징 중 하나이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용약하면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 양이 두 의학을 결합한 일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요즘 중국의 명의들이 이런 부분이 꽤 많긴 한데 축선생이 되게 그런 거에 선두주자인 게 축심의 선생은 그 일본에 유학 갔다 왔어요. 일본에 유학 가서 양방을 좀 배우고 왔죠. 그때 일본의 의학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었을 때 한의사인데도 일본 가서 어떤 현대의학을 좀 배우고 다시 돌아온 그때로는 선두주자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당뇨병의 중이변증은 기음 양상, 어혈 조락의 유형이 많아. 네. 그 축심의 선생은 당뇨병이 이렇게 기음이 부족한 걸로 많이 봐요. 그래서 기음을 채워주는 그런 약재, 뭐 황기, 지황, 현삼, 뭐 갈근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이런 약재들 좀 쓰죠. 구기자, 영자도 마찬가지고. 어혈 조락. 이거는 아무래도 당뇨병 환자들이 대부분 오래되면은 순환장애가 생기죠.
그래서 말초신경 변증 같은 게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눈 쪽, 안구 쪽 증상 같은 거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말초 쪽 잘못하면은 뭐 아주 심할 때는 좀뭐 괴사 뭐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어열조락, 심해지면 어열조락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많다고 보니까 이런 생황기, 지황, 창출, 현삼, 갈근, 단삼, 황령, 구기자, 여정자 이런 약재들을 많이 쓰죠. 이런 걸 사용하는데 양리 연구에서도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혈당 강화 작용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중에서 앞에 6가지 강당 대약방은 한의 이론에 부합하며 또한 임상 병리 실험에서도 효과가 있으니 2가지를 병행하여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축심여 선생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치료로 뭐 통샤오린 교수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축심여 교수 굉장히 당뇨병 쪽으로 조예가 깊죠.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처방이 강당대약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생황기, 그 다음에 생지황, 건지황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건지황, 창출현삼, 갈근, 단삼까지가 강당대약방의 구성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축심여 명의치료감을 보시면은 거기에 앞부분에 상당 부분을 당뇨병 치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약재들이 기음 양상의 어열조락에 관련된 이런 변증 유형에도 부합을 하지만 실제로 양리 연구를 해보면은 실제로 혈당을 내리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2가지 계통의 근거를 다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요거는 한번 쭉 훑고 갈게요. 조구등, 국화, 황금, 화고초, 두충, 우술, 상계생, 갈근, 지룡 등은 양리작용으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국지황탕 같은 거 있죠. 기국지황환이나 이런 게 간신음으로 혈압이 올랐을 때 쓰기도 해요. 실제로. 그리고 하구초 같은 것도 많이 쓰죠. 하구초가 또 간양 상악으로 인한 그런 고혈압에도 쓸 수 있고 이게 그 눈 주위 두통, 그러니까 눈 주위 주변 통증 같은 데도 쓰기도 하고 그냥 두통에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조구등은 뭐 다 아실 거고. 황금은 머리 쪽 증상에 꽤 많이 들어가죠. 두통이든 뭐 어지럼증에도 쓰기도 하고. 우술도 인열 하행하는 작용이 있죠. 밑으로 끌고 내려가죠. 두충, 상계생 이런 것도 마찬가지. 생산사, 하수오, 초결명, 인진, 호장근, 택사, 여정자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부 약재들 산사나 하수오나 또 뭐 초결명, 인진도 그렇고 택사, 구기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지방간에 쓰는 처방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데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궁, 적작약, 그다음 단삼, 홍화, 갈근, 생산사, 강활, 국화 이런 약재들은 관상동맥을 확장하고 심근에 대한 혈액 공급을 개선한다. 그래서 심장병 쪽에 쓸 수 있는 약이죠. 그리고 초하거는 뭐 자주 쓰진 않는데 이게 아마 청열해독 이런 작용이 있을 거예요. 토복령, 관중, 호장근, 인진, 오미자, 분 이런 약재들은 바이러스성 비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고요. GOT-GPT 수치를 낮추는 작용도 있다. 그리고 인진, 금전토조, 울금, 포공형은 이담작용, 소염작용하고 총담관, 괄약근을 이완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담석 아니면 담낭 쪽 염증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특히 금전초는 담석증에 고용량으로 해서 한 2-30g 이 정도 해가지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백화사설초, 반지련,
등리근, 토복령, 생의인, 아출 이런 거는 종양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암 쪽에 쓰기도 하는데 쓸 일이 사실 없죠. 네, 뭐 암 환자가 한의원에 와야 말이죠. 그리고 환기, 당삼, 당기, 숙지, 악교, 별갑, 조혈 기능을 촉진하여 빈혈을 치료한다. 뭐 이 정도만 보면은 뭐겠어요. 팔진탕, 십전대부탕이죠. 그래서 실제로 팔진탕, 십전대부탕이 빈혈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많이 쓰는 그런 처방이죠. 거기다가 악유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약간 음어 경향이 있다. 그러면 별갑을 좀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기 자체는 강장 신체, 튼튼하게 준 작용이 있죠. 그리고 인터페론 생성 유도, 그리고 면역 기능을 높인다. 그래서 제가 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잘 안 쓰는 약자긴 한데 석이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으로 인한 백혈구 수치 저하를 높이는 작용이 있고, 오미자 심장병에 쓰죠. 제가 생맥산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생맥산이 심장병에 유용하게 쓰고, 그 다음에 심장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맥산 강심작용이 있고 중추신경계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끝마치면서 이번 강의는 많은 원장님들이 궁금한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용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뭐 저희 한의원에서 강의하고 이럴 때 감이약재 용량 조절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국 처방을 우리나라 처방으로 쓸 때 용량 변화 이런 거 물어보신 경우도 있고요. 뭐 비율적으로 맞춰서 쓰시면 되고, 뭐 병마다 약재 용량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정도 써야 된다 딱 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이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떤 거는 좀 많이 쓰고 어떤 건 좀 적게 쓰고 뭐 이런 거 좀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약재를 적게 쓰고 많게 쓰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전체적인 대강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번 강의에서 언급한 약재 말고도 다른 약재로 응용하고 확장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양리적 작용도 참고하시면 약재 쓸 때 좀 근거가 돼요. 그래서 저도 한방 양리약책 같은 거를 한 번씩 열어보고 참고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쓰면은 좀 덜 불안해요. 아무튼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볼게요.